내가 이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진 않았습니다. 하긴 정지하라는 명령에 오토바이 몰던 거의 모든 이들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는 멈춰서서 순순히 지시에 따랐다. 그는 기획자로부터 가끔씩 전화로 연락을 받는다고 했다. 기획자 이름은 차도영. 그는 차도영의 전화번호를 넘겨주었다. 자신은 그저 중간쯤에서 함께 가기만 했다고 하였다. 윤 형사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당신은 오토바이 스피드를 열정적으로 즐기는 팬도 아닌데 왜 계속 참가하게 된 것입니까? 나는 파이어웍 불꽃놀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폭죽을 보면 설렜어요. 차도영의 전화번호를 통해 다른 2명의 신원이 확보되었다. 우선 그중 한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당신은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탱크 트럭이요? 탱크 트럭이요? 예, 압축된 탄산가스인데 햄버거 집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됩니다. 음료수를 내릴 때 탄산가스를 같이 넣어줍니다. 이젠 더 이상 큰 가스통을 쓰지 않고 노즐 장치가 따로 있어 외벽에 연결된 밸브를 열고 탱크로부터 관을 통해 넣어줍니다. 차도영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차도영은 생맥주에 탄산을 첨가하는 걸 재미있어 했습니다. 휴대용 탄산 용기가 있는데 이를 맥주에 가득 넣었다 열면 거품이 높이 솟구치는 걸 좋아해 어떻게 탄산 용기를 구입하는가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커피 머그컵만한 것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다른 회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냥 동호인 수준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이끌며 기획했던 중심 멤버들은 아마 다른 연락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형사는 혹시 차도영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하며 글을 돌려보냈다. 다른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은 이름을 정재철이라 하였다. 정재철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나는 야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요? 특별히 따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준비 작업을 주로 하면서 비가 올 땐 방수포도 깔고 있습니다. 폭주족 모임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글쎄요, 디자인을 담당했다고나 할까요? 디자인이요? 의상 종류나 대호 형태라고 할까요? 사실 요즘은 시간이 안 맞아 오토바이 동호회 모임에는 잘 못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조사해보니 사건 당일 날도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서였는지 폭주족 모임은 한동안 신고되지 않았으나 며칠 후 다시 목격했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번엔 서너 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다. 여느 때와 같이 분수처럼 색소 있는 물거품을 뿜어대며 폭죽을 터뜨렸다고 하였다. CCTV로 일행이 사라진 방향의 동선을 추적해 보았는데 근처 CCTV에 다시 나타나진 않았다. 밴이나 트럭에 오토바이를 싣고 사라진 것일까? 현장에 가보니 길바닥에 염료가 묻어있고 폭죽에 맞아 길가에 세워둔 차유리에 약간 금이 가 있었고 근처 상가의 한 유리창에도 파편에 맞은 자국이 있었다. 보통 폭죽에는 파편이 퍼지지 않는데 불량품이거나 별도로 개조했을 가능성이 많았다. 이틀 후 다시 신고가 들어와 가보니 파편 색깔도 다르고 더 두터워 보였다. 뿌려진 염료는 레커 스프레이처럼 진하지 않아 쉽게 닦아낼 수 있었으나 파편 위력이 강해져 보이는 것이 문제였다. 혹시라도 종류를 바꿔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윤 형사는 동료와 함께 가게를 돌아다니며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갈 때 철문 셔터를 꼭 내려서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그 소식을 전하며 심각한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안심을 시켰지만 관할구역 주민들은 연쇄 테러라도 일어난 양 불안에 떨었다. 이틀 후 윤 형사는 동료 백 형사와 함께 잠복 근무를 하기로 했다. 앞에서 신고된 장소 가까운 곳에서 약간은 후미지고 한적한 곳에서 밤을 샜으나 광란의 오토바이 질주가 다른 곳에서 보고됐다.
윤 형사는 인력 지원을 받아 여러 곳을 살펴보고 싶었으나 지킬 곳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대신 윤 형사는 CCTV 관제소에서 한밤중 길거리 동향을 살피기로 했다. 관제소에서 살펴보니 밤이 깊지도 않았고 이제 막 어두워지려 하는데도 인적이 별로 없었다. 다니는 차도 별로 보이지 않아 혹시 모를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은 조심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집중해서 지켜봐야 했다. 1시간 정도를 바라보다 머리도 식힐 겸 TV를 켰다. TV에는 야구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다. 경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경기가 끝나자 주말이라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진지하게 TV를 바라보던 윤 형사가 점차 굳은 표정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외쳤다. 이런 참나원! 윤 형사는 옷을 걸쳐 입으며 얘기했다. 백 형사, 출동이야! 윤 형사는 둘이 같이 급히 차에 오른 후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을 때 얘기를 시작했다. 정재철은 그가 말한 바와 달리 단순직은 아니었어. 매니저 급으로 불꽃쇼 행사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거야. 며칠 전 대대적인 폭주족 검거 작전 당시 그들이 터뜨리며 가는 폭죽에는 특이한 형태가 있었어. 터질 때 별 모양을 만들어내곤 하는 거야. 하도 독특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이 방금 전 야구장 불꽃쇼에서도 같은 모양이 목격됐어. 폭죽 모양을 직접 디자인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로를 통해 매입한 거야. 거기다가 문제는 폭죽을 변형해 약간의 살상력까지 더하게 했어. 보통 폭죽은 터진 후 하늘로 솟구친 후 사라지는데 유리창 파손까지 나타나고 있어 조속히 검거해야 해. 야구장에 도착했을 즈음엔 경기가 끝나 관중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있었다. 형사들 일행은 경기장 뒤편 정재철의 사무실 창고를 찾았다. 셔터에는 자물쇠가 채여 있지 않아 셔터를 바로 올리고 창고로 들어서며 외쳤다. 포기해라, 정재철! 이젠 다 끝났어. 화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너를 체포한다. 이미 다 포위됐으니 달아날 궁리는 하지 마라. 멀리 맞은편 책상이 놓여있는 한쪽 구석에서 정재철이 일어서며 말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한 행동은 너무 큰 사고를 낼 수 있어. 여긴 온통 폭약투성이야. 섣부르게 나서서 모두 다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래. 정재철이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라이터가 보이지? 더 가까이 오면 불을 붙일지도 모른다. 형사 일행은 멈칫하며 물러서서 용의자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기로 서로 당부했다. 오늘 내 고향에선 축제가 벌어지지. 내겐 안 반가운 행사인데 오래전 해서개발이란 회사에서 서해안의 한 섬을 개발하기 시작했지. 이유는 육지에서 가까웠고 면적도 꽤 커서였어. 다리가 놓여지고 했을 때 우리는 교통이 편리해져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지. 위락시설을 지으며 야산이 파헤쳐지고 그로 인해 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우리는 결국 정든거처를 떠나야 했다. 정재철이 휴대폰을 꺼내 들으며 얘기하였다. 오늘은 관광지로 개발된 옛 섬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야. 내가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화려한 불꽃놀이를 준비했지. 그간 모든 준비를 마쳤고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죽쇼가 시작될 텐데 불꽃만이 아니라 쌓아놓은 장비들이 많이 날아다닐 거야. 이 폭죽이 꽤 강력하거든.